안녕하세요. 72세 정형외과 전문의 김한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관절 관리에만 신경 쓰다가 연골과 뼈가 무너져 버린 환자들을 마주할 때입니다. 관절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관절을 잘 관리하면 노후가 편하다라는 말도 많죠. 그래서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하루에 수백 번씩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맞는 관리일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릎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관절만 튼튼하면 오래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인지 의문을 가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관절 관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골과 뼈까지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관절이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연골과 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관절만 신경 쓰다가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60대 후반의 한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무릎 관절에만 집중해서 운동을 꾸준히 해오셨는데 갑자기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무릎 관절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문제는 연골이 거의 닳아 있었고 뼈까지 손상이 진행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관절에만 집중했던 나머지 연골과 뼈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오히려 무리한 운동이 연골과 뼈에 더 큰 부담을 주었던 것입니다. 관절만 건강하면 오래 살 수 있다?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연골과 뼈를 무너뜨리는 습관이 계속된다면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연골과 뼈 손상이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허리와 엉덩이, 심지어 척추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무릎이나 허리, 엉덩이 등 특정 부위만 관리하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연골과 뼈를 함께 지키지 않으면 건강한 노후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관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골과 뼈를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왜?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관절만 신경 쓰다가 연골과 뼈가 망가져 버리면 결국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관절, 연골, 뼈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관절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골과 뼈까지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골이 닳고 뼈가 약해지면 단순히 무릎 통증만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낙상 위험이 커지고 심각한 경우 허리와 척추의 변형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절 관리에만 집중하다 보니 연골과 뼈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운동만 반복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계단 오르기를 통해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방법들이 오히려 연골을 닳게 하고 뼈에 무리를 주어 결국엔 큰 손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절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무작정 운동만 반복하는 것은 결국 몸을 망가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연골과 뼈를 지키는 정확한 방법을 꼭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연골과 뼈를 보호하는 생활 습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치료했던 실제 사례들을 통해 왜 연골과 뼈 관리가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환자분들이 겪은 상황과 해결 과정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공감하고 꼭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73세 김정호 씨는 등산을 무척 사랑하는 분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건강을 위해 산을 오르고 내려오기를 습관처럼 이어오셨죠. 무릎을 많이 쓰는 운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절을 움직여야 건강해진다는 생각으로 매주 주말마다 빠짐없이 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김정호 씨는 이건 운동으로 근력을 더 키워야겠다며 오히려 등산 횟수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는 도저히 참기 힘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아 있었고 연골이 사라지면서 뼈끼리 맞닿아 염증까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김정호 씨는 평생 등산으로 건강을 지켜왔는데 오히려 등산이 내 무릎을 망가뜨린 건가요? 라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김정호 씨에게 먼저 등산 횟수를 줄이도록 권했습니다. 무리한 등산 운동이 오히려 연골을 소모하고 뼈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신 무릎 근력 강화 운동으로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연골 보호를 위해 관절 보조제를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줄이라는 말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의아해 하셨지만 무릎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그 중요성을 실감하셨습니다. 지금은 주 1회 정도로 등산을 줄이고 일상에서는 관절 보호 운동을 꾸준히 하며 무릎 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7세 이순희 씨는 평생 건강 관리에 신경 쓰며 살아온 분입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고 매일 아침 산책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실천하며 뼈 건강을 지키려 노력해 왔죠. 그런데 몇 달 전 가벼운 미끄럼 사고로 척추에 압박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작은 충격이었는데도 척추뼈가 부서지며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골밀도 수치는 평균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유산소 운동만 꾸준히 해왔고 뼈 밀도를 직접 강화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이 부족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순희 씨는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관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며 좌절감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뼈 건강을 강화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고 펴는 동작을 반복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비타민 D 보충제를 통해 칼슘 흡수를 촉진하도록 했습니다. 이순희 씨는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근육통으로 힘들어 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면서 허리 통증이 많이 완화되었고 지금은 앉고 일어날 때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70세 최영호 씨는 퇴직 후 매일 산책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던 분입니다. 그런데 엉덩이 관절 부위가 점점 아파오면서 걷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고 엉덩이 스트레칭을 했지만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MRI 검사 결과 엉덩이 관절의 연골이 심각하게 마모된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걷기 운동이 오히려 연골을 더 손상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최영호 씨에게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으로 교체하라고 권했습니다. 특히 바닥에 누워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브릿지 운동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리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실제로 운동을 시작하니 근육이 점차 강화되면서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어 걸음걸이도 한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73세 이철민 씨는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심했습니다. 운동 부족을 느껴 무리하게 허리 스트레칭을 하다 보니 오히려 디스크 상태가 악화되어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찾아온 이철민 씨는 건강하려고 운동했는데 왜 더 나빠졌을까요? 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무리하게 굽히거나 젖히는 운동을 피하고 대신 복근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여 허리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했고, 허리 주변 근육이 조금씩 강화되면서 통증도 완화되었습니다. 지금은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허리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골과 뼈를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균형 잡힌 운동을 하세요. 일단 운동부터 잘해야 합니다.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연골과 뼈를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운동, 그게 중요하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평지 걷기가 기본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발바닥 전체를 딛는 느낌으로 걸어보세요. 또 물속에서 걷기나 수영도 아주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적으면서도 전신 근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도 해보세요.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건데, 무릎 주변 근육을 키우면서도 연골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엉덩이를 강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브릿지 운동. 이게 엉덩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도 근육을 튼튼하게 합니다. 허리 운동으로는 엎드려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게 좋은데,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영양 관리도 필수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우유, 두부, 멸치, 시금치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 드시고요. 고등어, 연어, 달걀, 표고버섯처럼 비타민 D가 많은 음식도 좋습니다. 특히 햇볕을 20분 정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되니 날씨가 좋을 때 잠깐이라도 산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도 중요합니다. 평소에 앉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등받이에 기댄 채로 축 처져 있는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굽히지 말고 무릎을 구부려 엉덩이를 낮추면서 들어야 합니다. 잘못된 자세는 연골과 뼈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평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검진으로 예방하세요. 골다공증은 1년에 한 번씩 검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골밀도 검사를 통해 뼈 상태를 확인해야 골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특히 연골과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일상 속 습관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관절과 뼈 건강이 훨씬 좋아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식습관부터 점검해 볼까요? 연골과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수입니다. 칼슘이 풍부한 두부, 멸치, 우유 같은 음식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서 자연스럽게 합성되니 아침이나 오후에 잠깐씩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지나치게 짠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칼슘 배출을 촉진하니 염분 섭취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휴식 습관입니다. 관절과 뼈는 지나친 사용도 문제지만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도 오히려 근육과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오랜 시간 앉아 계실 때는 중간중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특히 무릎과 허리를 펴고 다리를 가볍게 움직여주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움직였던 날은 하루쯤은 쉬면서 관절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잠자리 환경도 신경 쓰셔야 해요. 너무 푹신한 침대나 낮은 베개는 척추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적당히 단단한 매트리스와 높이가 적절한 베개를 사용해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근육이 경직되고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일상에서 자세 습관도 중요한데요.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등받이에 편안하게 기대세요. 오래 서 있을 때는 한쪽 발을 살짝 올려 무릎에 부담을 덜어주면 좋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굽히지 말고 무릎을 구부려서 들어 올리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 관절과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골과 뼈 건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관절 관리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연골과 뼈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김도현 교수는 관절이 튼튼하다고 해서 연골과 뼈도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연골은 자연스럽게 마모되고 골밀도 역시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관절뿐만 아니라 연골과 뼈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무리한 근력 운동이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 연골이 닳거나 골밀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서도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중 운동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대한골다공증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구의 30%가 골다공증으로 인한 뼈 손상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낙상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지훈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필수라며, 특히 햇볕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일상에서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관절연구저널에서는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중 약 40%가 연골 손상과 함께 뼈 밀도 저하를 겪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연구팀은 관절염으로 인해 움직임이 제한되면 근육이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골밀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절 관리와 함께 연골과 뼈를 보호하기 위한 영양 관리와 적절한 운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연골과 뼈 건강을 동시에 관리해야 관절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관절 건강 하나만 챙기면 될 줄 알았는데 연골과 뼈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우셨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연골과 뼈까지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절과 뼈가 있어야 여러분의 일상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라는 건 오늘 하루만 잘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히 걸어가는 길이 결국 더 멀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가는 작은 노력이 만든 결과라는 말처럼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 장수의 길에서는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천과 응원이 이 채널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